태양광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햇빛연금 수익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햇빛연금을 받은 섬 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8일 한평 나비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누구든지 간단한 음식이나 먹을거리를 채워 넣을 수 있고 또 음식을 가져갈 수도 있는 공유 냉장고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자 이를 막기 위해 휴대용 보호 장비인 목걸이형 카메라 보급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신안에서 태양광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햇빛연금 수익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햇빛연금을 받은 섬 지역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축구장 120개 크기인 98만여 제곱미터의 폐염전 부지에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전력 설비 용량은 99메가와트로 서울시 인구 전체가 12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이 같은 전력은 한전에 판매되고 수익금의 일부는 해당 섬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상업발전에 들어가 주민 1인당 분기별로 10만 원에서 40만 원씩 이익이 배당되고 있습니다. 한 가구에 많게는 200만 원이 넘는 배당금이 돌아가면서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칩니다. 80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죠. 예, 꿈 같은 일입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아주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하고. 신안군에서 이처럼 햇빛연금을 받는 주민들이 모두 1,5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첫 햇빛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섬에서는 인구가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작은 소득이라도 좀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추진된다는 굉장히 의미가 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햇빛연금의 수혜자도 더욱 확대됩니다. 다음 달부터 햇빛 아동수당을 신설해 18세 미만에게 연간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해상풍력이 본격화되는 오는 2028년에는 주민 한 명에게 매월 50만 원의 바람연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태원 유진운수 목포 시내버스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0억 원의 부채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한철 대표가 폐업을 선언하고 노선권을 반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경영 포기를 선언한 태원 유진이 6월까지 채무 변제를 못할 경우 목포시는 즉시 면허권을 취소하고 버스 운행이 멈추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총선을 1년 앞두고 복당했습니다. 탈당의 정당성을 놓고 아직도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복당인데다 내년 광산을 공천 문제와도 직결돼 있어 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 을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지 1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복당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목리에 불가피한 탈당이었고 대의적 결단이었다며 복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목리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탈당한 지 1년이 지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당규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복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이번 복당은 민주당의 요청이라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당의 요구로 복당을 하게 되는 경우 스스로 복당을 신청할 때 받게 되는 공천 경선 과정에서의 10% 감산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인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그동안 일종의 정치적 부채의식을 느껴온 박홍근 원내대표가 자신의 원내대표 임기 만료를 앞두고 복당을 결정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역민에게는 송구하다며 총선 승리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의도치 않게 길을 돌아가다 보니까 소란스러웠습니다. 당이 추구하던 검찰 정상화에는 앞으로도 더 매진할 거고요. 민주당이 광주 시민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민 의원의 복귀를 바라보는 지역의 시선은 복잡다단합니다.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검수완박이라는 대의를 지킨 만큼 복당은 시기의 문제였다며 환영하기도 했지만 민 의원 지역구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후보나 지지자들에게는 현역 의원의 귀환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나 반성도 없는 뻔뻔한 귀가로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참여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뉴스 진행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두 국회의원들은 최근 지역 현안마다 의견을 달리하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두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첨예한 갈등이 시의회로 옮겨 붙으면서 의회까지 양분되는 모습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는 여수시 공공의료시설 확충 방안. 여수시가 주철현, 을 김혜재 의원은 각자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지역 내에서 지리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내 피로감이 커지면서 시민사회가 나서 토론을 통한 교차점을 찾아보려고도 했지만 첨예한 신경전만 반복되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두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다른 현안을 두고도 사사건건 충돌해 오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 여수시청사 통합, 여수 현충탑 건립 등 현안마다 방법론을 달리하며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두 국회의원들의 소모적 신경전이 각 지역구 시의원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26회 여수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는 순천대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며 여수시 갑 지역구에 포함된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여수시의회 원내대표를 두고도 한 행사장에서 갑을 지역 민주당 당적의 시의원들 간 갈등이 표면화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갈등이 결국 여수시 의회로까지 확장하면서 사사건건 소모적인 갑을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수시의회 의원들 역시 두 국회의원들의 신경전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 처리에서도 각과 우리 그 입장이 서로 달라서 애매하고 난해한데 그것이 과연 우리 시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지역 지방자치는 지역 의원들이 결정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현 실정이어서 절대 바람직한 지방정치는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차라리 내년 총선에서 여수시 선거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한 석으로 줄어드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푸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시민들은 차라리 그냥 한 석으로 가자. 두 석 가서 얻는 효과나 그리고 한 석으로 얻는 효과나 오히려 한 석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두 국회의원들의 어떤 정책 사안을 놓고 갈등하는 구조는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수시 갑을 지역구 국회의원들 간 정책 셈법이 더해진 갈등 프레임에 지방의회마저 갇힌 채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지역사회 내 피로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각 지자체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휴대용 보호 장비인 목걸이형 카메라까지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 여권을 내던집니다. 공무원이 여권을 주어 말을 건네자 남성이 갑자기 뺨을 때립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이 같은 위법 행위는 지난해 전국에서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남 장흥군청 민원실.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대응하고 직원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그래서 민원실 근무자들은 목에 촬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문구와 함께 목걸이형 카메라를 걸고 있습니다. 주변을 촬영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으로 업무 도중 음성 녹음은 물론 영상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되거나 할 때 이제 이런 걸 사용해도 되냐고 먼저 여쭤보고 2년 전부터 도입했는데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증거 자료도 되지만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알려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면담 내용이 촬영되고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고지하고 저희들이 민원 응대하면은 상대방이 상당히 누그러지고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장흥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목걸이형 카메라 등 보호 장비 보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공유 냉장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누구든지 간단한 음식이나 먹을거리를 채워 넣을 수 있고 또 음식을 가져갈 수도 있는 이른바 나눔 냉장고를 말하는데요. 최근 이 공유 냉장고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다운 앵커가 다녀왔습니다. 냉장고로 한 주민이 박스를 들고 다가갑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미역국과 멸치볶음.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차곡차곡 냉장고에 정성스럽게 집어넣습니다. 주민들이 음식을 채워 넣고 나누는 공유 냉장고로 최근 목포 공유 냉장고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없어지면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서 3가지 음식을 해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주민도 미숫가루를 공유 냉장고에 넣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참 고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서로가 나눔에 대해서 정다움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나눔과 후원으로 공유 냉장고에는 항상 음식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웃과 나누고 싶은 음식을 이렇게 자유롭게 놓으면 누구든 눈치 볼 필요 없이 가져가면 됩니다. 공유 냉장고가 설치된 직후에는 어색해서인지 음식을 가져가는 사람이 적었지만 최근에는 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지금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거든요. 어제와 다른 음식이 들어와 있고 어제 있었던 것들은 또 사라지고. 공유 냉장고가 설치된 곳은 현재 전남에만 4-5곳.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게 좋잖아요.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웃들과 작지만 소중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공유 냉장고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된다고 합니다. MBC 뉴스 최다원입니다. 한국서음재단이 전남 의대 유치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남 도서 지역의 의료 상황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남적 의대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목포시와 서부권 시민단체 등은 전라남도 의대 유치 민간단체 추진단을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 공동실천 선포식이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민관학이 함께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선포식에는 전남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역 환경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영산강 프로젝트는 오는 11월까지 160여 팀의 학생 주도형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릴레이 영산강 탐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직장 운동 경기부로 복싱팀을 창단했습니다. 목포시는 86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권현규 선수를 감독으로 영입하고 라이트 헤비급의 김종진 선수와 미들급의 신재식 선수로 선수단을 구성했습니다. 목포시청 복싱팀은 5월 전남 도민체전과 10월 전국체전 등에서 첫 메달 도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광주 551명, 전남에서 597명 등 모두 1,148명으로 전날보다 273명 늘었습니다. 특히 전남은 관내 34개 요양병원에서 121명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일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받았거나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 보고서에 희생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위원회가 직권으로 희생자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작은 학교 통폐합의 기준인 학생 수 30명을 10명 이하로 낮췄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전교생 1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1개 면에 1개 학교, 1개 섬에 1개 학교로 조정됩니다.